안녕하세요. 소마 51입니다. 영화 리뷰입니다. 보자마자 리뷰 나쁜 녀석들 포에버입니다. 원제는 배드보이스 포 라이프. 이 영화의 주인공인 마이클 로리, 윌 스미스가 연기하죠. 그 다음에 마커스 버넷, 마틴 로렌스가 연기하는 두 명의 형사가 외치는 일종의 구호 같은 겁니다.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실제로 이 구호를 외치는 장면도 있어요. 그 뜻이 근데 포 라이프라고 하는 거니까 포레버라는 뜻,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끔 포레버 쓰라고 하는 용어랑 거의 맥락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. 나쁜 녀석들은 그 시리즈가 지금 이제 2003년도에 나온 나쁜 녀석들 2 이후에 17년 만의 영화입니다. 1995년에 만들어진 오리지널 나쁜 녀석들, 배드보이스죠. 그 마이클 베이의 장편 데뷔작이에요. 그래서 약 당시에 예산이 1,900만 불 예산이니까 중급 예산도 안 되죠. 당시 기준으로도 헐리우드 기준이었을 때 그 기준으로 만들어서 약 북미에서 6,500만 불 이상, 그다음에 해외에서 1억 4천만 불 이상의 큰 흥행 수익을 거둬서 되게 당시에 이제 아주 가성비가 좋았던, 흥행성들이 아주 좋았던 영화의 대표작입니다. 제작자는 이 영화 지금 나쁜 녀석들 포에버의 제작자이기도 한 제리 브루크하이머죠.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클 베이는 주로 광고와 뮤직비디오 출신이어서 그 당시 기준으로 되게 감각적인 스타일의 연출을 보였어요. 근데 마이클 베이가 지금 요즘에 이제 혹평을 듣는 이유는 그런 연출 스타일을 지금도 지금 17년이 넘어갔는데 여전히 비슷한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양식적 장식적인 스타일의 연출 방식이라는 면에서 좀 비판을 받는 면이 많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클 베이가 흥행도 성공을 거두고, 그 다음에 이 한 편의 영화로 윌 스미스와 마틴 로렌스가 모두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죠. 윌 스미스는 그렇다 치고 마틴 로렌스가 이제 한동안 또 코미디 영화의 일종의 아이콘 같은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.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승승장구하던 둘이 다시 만나서 만든 영화가 2003년작 이 나쁜 녀석들 2인데, 이 영화는 그 1억 3천만 불 예산이 들어간 영화고요. 북미 스코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. 예산 수준에.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는 2억 7천만 불의 흥행 스코어 기록했으니까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영화였던 거죠. 이 영화가 약간 좀 장식적이에요. 2편은 마이클 베이 특유의 그 화려하고 장식적인 스타일의 연출이 좀 부담스럽습니다. 전에도 언제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룡의 폴리스 스토리 1편의 전반부 장면, 그 판자촌을 부수는 장면 같은 장면이 쿠바의 어떤 마을을 부수는 장면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좀 지나치게 우파적인 냄새가 많이 나죠.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던 영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녀석들 포에버는 이 마이클 베이의 연출작이 아닙니다. 17년 만에 속편이고, 마이클 베이는 이 영화에 나오긴 나와요. 카메오로 이제 잠깐 등장을 하긴 하는데 제작에 개입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작 감독이니까. 이 영화 연출은 신예 감독인 아딜 엘 아르비와 빌랄 팔라입니다. 이름이 상당히 낯선데 이 두 사람은 다 벨기에 출신의 그 공동 연출자고, 패저와 블랙이라는 범죄 영화를 연출했어요. 벨기에에서 한 영화들이에요. 그래서 국내에는 이 작품들이 아직 공개된 바가 없어서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 감독들이라서 오히려 이 지금 나쁜 녀석들 포에버가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하면 그 작품들이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블랙이라는 영화가 그 토론토 국제 영화제를 비롯해서 여러 영화제에서 인정을 받은 경력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영화는 그래서 예산이 그 9천만 불 정도로 들어서 전작 2편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시간적 차이를 보자면 17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더 큰 예산적 차이가 있죠. 자, 이 영화의 전적인 이야기는 아주 전형적인 형사 액션물입니다. 전형적인 버디 수사 액션물이에요. 일단 멕시코 범죄 조직이 영화 전반부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, 초반부터 설정에 그 마이애미에 있는 마이크 라우리를 노리게 됩니다. 이유는 있는데 그것도 스토리랑 연관돼 있으니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, 그리고 이 마이클이 이제 라우리는 아까 윌 스미스가 연기하는 역할을 했어요. 그 마이클 라우리는 당연히 이제 전편에서부터 열혈 캐릭터죠. 난 배드보이스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그 얘기 그 어떻게든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커스 버넷
즉 마틴 로렌스가 연기한 친구는 좀 더 현실적인 인물. 그다음에 약간 이제 이 스테레오타입에서 그 마이클 라우리는 약간 마초적인 성격. 그다음에 이제 마커스 버넷은 이제 소심한 흑인 남성 캐릭터. 그런 좀 스테레오타입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. 뭐 그러면서 이제 둘이 치고받는 이제 대사 펀치라인이 이 영화의 또 재미인 거죠. 그래서 마이클 라우리는 이제 그런 입장이지만 마커스 버넷은 그 할아버지가 됩니다. 영화의 첫 장면이 이 마커스 버넷과 마이클 라우리가 자신의 그 손주인지 손녀인지 모르겠어요. 보러 가는 장면이에요.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이 마커스 버넷은 이제 은퇴를 하고 싶어 하죠. 그래서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뭐 갈등이 좀 있어요. 둘 사이에. 그러면서 이제 둘은 힘을 합치고 새로운 젊은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이야기 구조입니다. 자, 첫 장면은 바로 이제 이 시리즈물의 이제 시그니처 같은 장면이죠. 그 마이클 라우리의 포르쉐를 타고 시내를 질주하는 장면. 예, 그 장면이 이제 이 영화의 첫 장면이고요. 그 속에서 이제 막 둘이 또 티격태격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. 그럼 뭐 하지만 이제 그 장면이 바로 이제 그 마커스의 손주를 보러 가는 장면인 거죠. 이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죠. 여전히 젊고 싶어하는 마이크,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은퇴를 원하고 있는 마커스, 이렇게 둘의 이제 대립 구도가 나름대로 있습니다. 뭐 둘은 같은 편이긴 하지만.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 나쁜 녀석들 포에버가 그래도 좀 이제 스토리적으로 사실 뭐 단순한 스토리에 불과하지만 감정적으로 이제 이 영화에 좀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낸 구조는 뭐냐면 빌런에게도 스토리를 부여를 했어요. 그러니까 빌런이 존재감이 있어요. 되게 낯선 인물들이죠. 이 역할을 연기하는 게 이제 케이트 델 카스티오라고 하는 멕시코 출신의 여배우가 이 여성인데 첫 장면에 딱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킬러 본능을 보여주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부여되고 그러면서 또 둘의 그 마이크와의 또 그 관계성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. 그동안의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면서 좀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남미식의 막장 드라마 같은 면이 있는데 뭐 그러면서 또 영화 자체는 흥미로워진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빌런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도덕률이 부여되는 장면들이 있거나 뭐 그런 장면들이 이제 포함되면서 이야기 자체가 좀 생명을 얻은 부분이 있어요. 뭐 그렇다고 아주 심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에서 그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마이애미에서 펼치던 쭉 이야기가 그 후반부 멕시코 장면이 가면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은 약간 실내 공간 같은 곳이거든요. 근데 좀 답답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. 시각적으로. 그렇지만 이제 비주얼 측면의 선택이 좀 있어요, 이게. 그래서 그런 설계에 의해서 영화가 후반부에 그런 공간을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고요. 전체적으로 뭐 이야기 자체의 스피디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마이클 베이식의 이제 과장한 웅장미 같은 것들을 제거하니까 오히려 영화 좀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재미있는 버디 액션물이고요. 전편들에 비해서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이 두 캐릭터 사실은 굉장히 얄팍한 인물이죠. 윌 스미스와 마틴 로렌스가 연기했던 이 나쁜 녀석들 시리즈에 나오는 두 캐릭터는 되게 직자적인 인물. 내가 당했어? 갚아주겠어. 이런 식의 인물이에요. 물론 그런 인물의 성격들을 뭐 완전히 버렸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에게도 이제 가족사 같은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죠. 그게 반영되었고 그런 것이 반영되니까 어쨌든 인물의 행동에 있어서의 구체성들이 조금 이제 더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옆에 등장하는 조연급의 젊은 형사 캐릭터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이제 부여가 되니까 캐릭터로서 이제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인상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동료 형사로 등장하는 그 파울라 누네즈라고 하는 배우도 멕시코 배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빌런으로 역할하는 케티 델 카스티오, 아까 얘기했던 그 캐릭터도 멕시코 출신 여배우들인데 이 영화가 결국은 이제 마이애미와 멕시코를 공간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그런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좀 새로운 그동안 뭐 멕시코 배우라면 악역 이렇게만 딱 그 답습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는 좀 그런 측면이 뭐 이렇게 혼용되면서 오히려 좀 더 재미를 더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영화가 뭐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형사 액션물 장르물이고요. 형사 액션 장르물로서
예, 뭐 말도 안 되는 설정들이 몇 가지 있겠죠. 뭐 과장된 액션 뭐 시퀀스 같은 것들이 있겠는데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장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게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잔혹한 장면 뭐 이런 것들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니까 등장을 하고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뭐 내정을 뽑거나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아요. 예, 그래서 이건 뭐 어디까지나 헐리우드 영화니까 헐리우드의 이제 A급 블록버스터급 영화니까 그 정도의 수위로 조절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좀 요즘에는 이렇게 순수한 그 사람들만 움직이는 액션물들이 흔하지 않은데 꽤 나쁘지 않다. 그리고 뭐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재미를 추구하는 즐거운 액션물로서 받아들인다면 뭐 괜찮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상 나쁜 녀석들 포에버에 보고 나서 가이드 리뷰 삼아서 말씀드렸고요. 다음에 또 영화를 보게 되면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 이상 소마 50일이었습니다. Bad boys, what you gonna do? What you gonna do when they come for